오늘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뭐 법적인 문제를 또 얘기하면 우리 강영재 의원 또 야단 시신 갈고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방송의 문제는 경제적인 논리나 이런 걸로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1년 6개월 이제 2년도 되기 전에 이 나라에 지적할 문제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떤 것은 잘했다 못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40년 전부터 이것을 만들어 온 겁니다. 지금 이런 정부를 만들어 오고 준비를 해온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언론이다. 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가의 정체성을 어린애들부터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리고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뇌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역할을 이 언론이 하고 있다.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물론이지만요. 전 이번에 방송의 이 힘을 제가 실제로 느꼈는데요. 저는 시청자들을 상대로 저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시청료 거부 운동을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말이죠. 엄청난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제가 뭐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번 하고 나니까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요 국민적인 운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얘기가 잠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부산의 모 여인이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밤 12시 32분에 전화했습니다. 해서 펑펑 웁니다. 왠 줄 아세요? 나는 언론에 나오는 말만 믿고 촛불을 들고 나가서 이 정권을 무너뜨려 줬는데 라고 합니다. 지금 드루킹을 보고 언론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나를 속였다는데 분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러워서 밤잠을 자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또 언론의 막강한 파워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방송법 얘기를 꺼내면서 시청료 어떻게 지금 거부하자 이 차원은요. KBS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MBC, SBS, JTB 모든 언론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희들이 시청료만 건들 수밖에 없느냐?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불행하게도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타방송사들은 광고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언론에 저희들은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KBS 폐지까지 갑니다. 공영방송 존립에 대해서 저희들 얘기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KBS는 있을 필요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패널님께서 잘하고 있다면 더 내야지 하는 말 저는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건드리지 않았으면요. 시청료 인상격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이 추세를 한번 보세요. 그거 안 건드리겠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얘기는 쑥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제가 방송법에 대해서 이번 일을 하다 보니까 달달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다 듣게 됐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시청료가 왜 잘못됐냐면요. 여러분들 예전과 같이 옥상에 안테나를 television 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유선으로 보잖아요. 유선이 별도로 나갑니다. 예. 그런데 왜 KBS 시청료 왜 냅니까? 맞습니다. 자,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 계시니까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유선을 신청할 때 지금 가장 저렴한 기본 요금이 KBS, MBC, 지상파를 포함시킨 것이 기본 요금이잖아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나는 KBS 안 보겠다, MBC 안 보겠다, SBS 보겠다 이렇게 선별해서 가격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청료가 부과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중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저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와 있냐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거부를 하고 신청을 하니까 잘 받아줬어요.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받아주고 한전에서도 받아주고 저도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산정해서 거부해봤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반협박을 해요. 아파트에서도 지금 받아주지 않습니다. 한전 물론이고요. KBS 못 받아준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1월 5일 날 저희들 지금 들어가는 게 몇 통 들어온 줄 아세요? 한 4만 넘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4만 넘는데 일단 저희들이 취합되는 대로 1월 5일 날 KBS를 찾아가서 접수할 거예요. 왜 저희들이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KBS에서는 한전에다가 위탁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전에서는 아파트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검침료라는 이름으로 검침료가 예를 들어서 한 가정당 500원이면요. 거기다가 수상기 관리 비용을 해서 200원, 100원 내지 200원을 더 얹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KBS에서 한전에, 그리고 한전은 관리실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일체 받아주지만은 공문이 저한테 있어요. 무슨 얘기를 아세요? 이게 지금 현 정부고 KBS예요. 나쁜 놈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놈들이. 이러니 국민들이 분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뒷돈 챙긴다 이런 얘기 지저분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건 기왕에 이런 얘기 꺼냈으니 동대표 되시는 분께서는 관리실 뒷돈을 챙기세요. 뒷돈을 확인하세요. 이런 연계 조직을 끌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끌어지지 않으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유튜브 방송이 뜨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유튜브 방송에 엄청난 파워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냐? 시청료에 대해서 KBS 공영방송에 대해서 붕괴를 하고 저희들에게 시청료 거부 신청을 하시고 오늘 세미나가 있다고 하니까 저 대전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열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마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서명하셨던 모든 분들 힘내세요. 힘내셔서 저는 꼭 이 사회를 바로잡을 겁니다. 제가 잡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합니다. 저는 희생양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협박 전화가 와요. 이런 걸 신청하다 보면 협박받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지금 법을 따지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회가 법으로 돌아가는 사회입니까?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법이라도요. 어떤 사람이 하면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이 가면 말도 끊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언론이 해줘야 되는데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저희들 어저께 KBS 앞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택시 노조들이 와서 카풀에 대해서 시위를 했어요. 바로 불과 100m 옆에서 저희들이 KBS를 향해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말이죠. 대문짝만하게 방송을 몇 번 하면서 그 방송을 보내주면서 저희들의 목소리는 한 줄도 없습니다. 이것이 언론이라니까요.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외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돼요. 저는 기왕에 남의 집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당 그런 사람들이라 하고 지금 야당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앉아서 지금 누구 딸내미 얘기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현실인데 자업자득입니다. 더 망해봐야 돼요. 이런 걸 눈 감아주고 있는 저는 2002년도에 서울시 의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막강한 여당의 힘을 갖고 있던 여당이 불과 몇 석도 되지 않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질질 끌려가서 국회 통과시키는 법안이 다 막혀버리는 이런 현실을 봤습니다. 지금 야당은 말이죠. 그런 투쟁력이 없어요. 이런 방송법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야당이 나서줘야 됩니다. 그런데 집안 사람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맞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거짓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뭘 남을 탓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요. 아예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얘기 하려면 본인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본인들은 그런 짓 하면서 남 탓하는 겁니까? 이건 내로남불 하는 건 뭡니까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국민들은 얘기하고 정치권은 얘기합니다.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본인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번 시청료 거부운동이 아니었다면 저는 야당을 끌어내리는 거부운동을 했을 거예요. 언제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해야죠. 저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이 중심이 되고 우리 시청료 거부운동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 공청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송법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회로 갈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강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이 타이밍은 적절하다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당에서도 저에게 전화 와서 당론화되는 방송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초과해서 제가 할 말은 참 많습니다만 익히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고 이번에 거부에 신청하신 여러분들께서는 통탄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으로 의지가 꺾이고 힘이 꺾일 때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분들의 생각을 하며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기왕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정치인들 또 각성하시고 제대로 된 방송법이 만들어져서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 주축이 되어주기를 저는 참으로 바랍니다.